불타는 유로파이터에 절망한 인니 KF-21 취소했다가 난리난 인니 국방부 추락사고로 드러난 유럽항공의 실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천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으로 감액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최종 수용하기로 확정했다. 16일 방위사업청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산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 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추위에선 155mm 사거리 연장탄 양산계획 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안도 심의 의결됐다. 인니 분담금 1.6조 오른쪽 화살표 6천억 원으로 축소 최종 확정. KF-21 공동개발 사업은 F-45 등 공군의 장기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한국형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함께 확보하는 사업이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총 체계 개발비는 8조 1천억 원으로 한국 정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제작사, 인도네시아의 분담 비율은 각 60%, 20%, 20%로 설정됐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당초 20%인 약 1조 7천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이후 약 1조 6천억 원으로 감액돼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고 시제기 일대와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우리 측의 사업 첫 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약 4천억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다. 인도네시아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당해 연도에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그러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천억 원을 분담하겠다는 납부 계획을 통보해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으나 인도네시아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천억 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족해진 재원은 약 1조 원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KF-21은 개발 과정에서 약 5천억 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져 총 개발비는 당초 8조 1천억 원에서 7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천억 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5천 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자본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인도네시아엔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KF-21 기술 이전을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 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 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형 전투기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 및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인니 측과의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55mm 사거리 연장탄 총 3,754억 원 투입. 올해 첫 양산. 우리 군 K9 자주포가 운용 중인 155mm 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155mm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지난해 체계 개발이 완료됐다. 탄을 확보하는 사업엔 오는 2027년까지 총 3,75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된다. 또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mm 사거리 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 기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 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가 높아져 원거리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포병 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9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형 전술 차량 사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3,8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중형 전술 차량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 방추위에선 향상된 국내 기술 수준을 고려. 획득 방안이 연구개발에서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방사청은 다수 전투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 튀르키예 전차, 한국산, 심장, 달고 달린다, 파워팩 양산 본격화. 국산 K2 전차의 튀르키예 버전인 알타이가 전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워팩도 대한민국 제품을 채택하기로 한 가운데 튀르키예행 파워팩 양산이 본격화됐다. 튀르키예군은 올해 8월부터 알타이 전차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최근 찾은 S&T 다이내믹스 생산 공장에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탑재할 파워팩 준비가 한창이었다. 파워팩은 엔진 변속기 냉각 장치를 패키지화한 것이다. 튀르키예는 지난 2008년 현대 로템 064350으로부터 K2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자체 전차를 개발해왔다. 하지만 K2 전차 파워팩 국산화가 지연되면서 튀르키예 역시 우리 육군과 마찬가지로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하려 했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튀르키예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전차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내 시험평가가 중단된 HD 현대인프라코어 041670 위 1500마력급 전차용 엔진과 S&T 다이내믹스의 자동 변속기를 직접 들여오기로 한 이유다. 앞서 튀르키예 현지 제조사인 베메제는 HD 현대인프라코어와 알타이 전차 초도 물량을 위한 3,131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S&T 다이내믹스 역시 BMC와 2,7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더해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추가 옵션 구매 계약도 체결한 상태다. S&T 다이내믹스 신뢰성 시험센터 1700마력 시험실에서 튀르키예 수출용 파워팩을 시험하고 있다. 알타이 전차 파워팩은 국산 엔진 변속기 조합에 튀르키예산 냉각 장치를 탑재한다. 시험평가 설비를 보유한 S&T 다이내믹스가 엔진과 냉각 장치를 가져와 조립해 성능 시험을 한다. 이렇게 완성된 알타이 전차 파워팩 양산 1호기는 지난해 4월 튀르키예로 갔다. S&T 다이내믹스를 방문했을 당시 1700마력 동력장치 시험실에는 양산 2호기 테스트가 막바지였다. 튀르키예에서 온 기술진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또 다른 생산 공장에선 파워팩 3호기에 탑재될 변속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변속기 하나를 만드는 데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 3일에 1개꼴로 변속기 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알타이 전차 초도 물량이 250대 정도로 예상돼 S&T 다이내믹스는 2개의 변속기 생산 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한 곳인 성능 시험을 위한 동력장치 시험실도 1개 더 확보하기로 했다. S&T 다이내믹스가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신뢰성 시험센터 1700마력 동력장치 시험실에 K9 자주포용 자동 변속기, 왼쪽부터 K2 전차용 자동 변속기, K2 전차용 국산 파워팩 모형이 놓여 있다. 새로운 연재 발견. 바로 확인해보세요. S&T 다이내믹스 관계자는 과거 국내 납품에 실패한 변속기는 일부 부품을 독일 업체에 용역을 줘 만들었지만 8년여의 시간 동안 강건 설계와 변속 제어 장치 등의 핵심 부품 국산화로 완전히 다른 변속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S&T 다이내믹스의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이다. 전진 5단, 후진 2단의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정성과 연비 등에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 K2 전차는 먼저 개발에 성공한 엔진에 독일제 변속기를 달아 파워팩을 구성했다. K2 전차에 탑재되기 전 튀르키예 수출에 성공한 국산 변속기는 시험평가를 다시 진행해 지난해 10월 최종 개발 완료 승인을 받았다.
K2 전차 4차 양산분에 국산 변속기를 탑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군 K2 전차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출 K2PL 버전에도 완전 국산화된 파워팩 탑재가 기대된다. 한국 K2 전차 갑자기 대규모로 사겠다는 국가.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면서 무기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기도 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기술력과 안전성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최근 아프리카에 위치한 모로코에서도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대규모로 수입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유럽과 동남아, 중동도 아닌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가 우리나라의 전차를 찾는 걸까? K2 전차 수백 대 규모로 구입. 현재 모로코는 현대로템 측과 K2 전차 수입을 위한 세부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모로코는 수도 외곽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K2 전차의 면허 생산을 희망하고 있다. 규모는 약 800대 이상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K2 전차의 전 세계 수출량은 3,000대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모로코는 왜 대규모로 전차를 구매하려는 걸까?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는 비교적 친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이곳도 서방과 동북아를 방불케 할 정도로 국가 간 경쟁과 대립이 존재한다. 특히 모로코 옆에 있는 알제리는 자국의 탱크 수백 대를 러시아의 T-시리즈를 사용할 만큼 친러주의 성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모로코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서방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알제리와 관계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코가 우리나라의 전차를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로코는 왜 K2 전차에 관심을 보인 걸까? 이유는 사막 특화형으로 개량된 K2 전차가 있기 때문이다. 모로코의 날씨는 건조하고 뜨겁기로 유명하다. 이에 맞춘 사막 특화형 K2 전차는 차광막과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을 버틸 수 있는 특수 고무가 적용되어 있고 엔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냉각 시스템과 에어컨이 있어 승무원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한다. 더불어 우방 국가들의 전차가 그다지 좋은 평을 받지 못해 우리나라 전차를 선택한 것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M1A2 전차는 사우디에서 예멘 후티 반군에게 호되게 당한 전적이 있었으며 독일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는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이렇게 가다 보니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전차가 있고 가격도 적당하며 모로코 우방국들과 문제도 없을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하게 된 것이다.